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설 연휴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죠? 네, 뭐 네. 떡국 먹고 고기 네. 먹고 잡채 먹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네, 장소님 직전까지 과자 엄청 드시고 배고팠어요. 근데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네. 가족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나요? 또 가족들이 좀 두 분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뭐 질문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땐 제가 질문을 받는 많이 받으시나요? 너 앉아봐 해놓고 아, 진짜요? 예, 뭐 얘기를 이거 하세요?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뭐 네. 이러니까 진짜 정말 막 이러면서 어. 그 식구들이 이제 취재 뒷담화 이런 네네. 거를 이제 막 듣게 되니까 요구하는군요. 예, 네. 너무 재밌어요. 혹시 제 얘기 듣고 딴 데 가서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노티스도 드리죠. 네. 저는 그냥 장소연님 어때요? 기본적으로 인상 빡 쓰고 있으면 안 네. 물어봐요. 말 걸지 말아야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 본가나 네. 처가나 저보다 상당히 더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아, 조금 더 보수적이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상당히 수도 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상 나가서 빡 뭐 하는 쓰고 거냐? 아, 그냥 가만히 참칭 못 참는. 곤란한 알겠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두 분이야말로 네. 설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 질문이 왜 나왔을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식구들이야 뭐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정도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 인천 계양을에 다녀왔어요. 네. 예, 거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하고 시장도 돌고 해서 그렇죠. 실제로 이른바 명룡대전이 벌어졌을 때 네네.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해서 이제 현장에서 막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네. 시민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시민들은 물가 얘기만 하더라. 아, 정치 사실 별 얘기, 관심 없더라. 예, 정치 얘기는 뭐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서로 핥히고 싸우냐, 좀 제발 네. 그만 싸우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특히 주부들의 경우에는 장바구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 그 장 보는데 평소보다 한 25에서 30%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규모는 좀 더 줄였어야 됐다. 네. 이게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직접 오늘 전통시장 가서 본 바에 따르면 귤 9개가 10,000원이에요. 귤 9개가. 제가 그렇죠. 정말 깜짝 요즘 그래요. 귤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이렇게 귤 9개를 이렇게 놓고 팔고 있고 배 하나에 6,000원. 뭐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5박스 뭐 7박스 사실 분들이 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사과, 배, 귤 이렇게 종류별로 한라봉 등등 해서 사실 분들이 그냥 조금만. 배만, 사과만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과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이게 어찌됐든 명절이 지나가서 물가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치 취재하러 가셨는데 물가 얘기만 듣고 오신 거네요. 맞아요. 경제 얘기, 사는 얘기만 거의 많이 하셨고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뭐 이런 얘기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도는 그 3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감자탕집 사장님이셨는데 네. 12시간 물론 이제 휴식 시간은 있지만 12시간을 한 달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봉급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남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가방을 덮어놓고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서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고 그리고 수사는커녕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옮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형 문제를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맞아요. 계시고 네. 예, 하여간 뭐 겪어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 소개시켜 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저작거리 민심이 흉흉하더라. 알겠습니다. 예. 그 장성철 수석님은 그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그 대담 네. KBS에서 방송된 그에 대한 평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네. 가족들 모여서는 클린스만 그냥 어쩌노 그냥 클린스만이 있었다.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아. 막 그런 의견을 주로 많이 나눴고요. 네. 그 보수 우파 쪽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서정욱 변호사가 네. 전해준 건데 같이 방송하면서 전해준 건데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 해명 잘 해주신 거 아니냐 네. 이제는 민생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주된 의견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분 가운데도 보수라기보다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데 네. 우리들도 대충 한두 개는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명품백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은 야당이 민생에 관심 갖지 않고 영부인만 쳐다보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영부인 타령 그만하란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네. 장 소장님이 보기에 이제 아쉽다라는 말로 그 논란은 종결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론의 흐름이나 민심의 흐름이나 이거는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네.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네. 이번에 신년 대담에서는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로남불 아닌가? 이거 모순된 행동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네. 저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거 때까지 계속 될 수가 있겠죠. 언제 공식석상에 나타나는지 네. 또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부적절한 영상들이 선거 앞두고 또 나오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담을 보면서 네. 깔끔하게 좀 사과나 유감 정도 표명을 해주면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도 했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과를 하면 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파 라디오가 아니라 유튜브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네. 그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크다. 좀 생각이 들고 또 뭐 당사자분께서 사과를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 사과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건이 나오면 또 사과해야 되나? 그럼 계속 사과가 반복이네.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었을. 총선까지 사과만 하다 끝나니까. 네,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총선까지 사과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주십시오. 네? 조그마한 파우치. 외국 회사에. 외국 회사 네, 조그만 파우치. 쪼만한 백 네, 이렇게 얘기를 조그만한 했죠. 백. 쪼만한 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죠. 기자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KBS가 홍길동 방송이 돼버린 이 사태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음. 오산이다. 오판하는 거다.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결과가 이제 루트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본 거 아닙니까?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범법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을. 근데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 근데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고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고 공직자의 아내이고 그 전에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덮어놓고 저렇게 명품백을 받아놓고 이것이 아쉽다.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뭐 제2부속실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면 뭐 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가 오늘 이제 그 개항에서 만난 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저 정도도 판단 못할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민심을 정말 잘못 읽고 있다.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장윤성 기자님이 약간 저쪽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보수 우파 쪽 시민들이 장윤성 기자님한테 인터뷰를 네. 응하지 그랬나?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 이 조그마한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네. 이걸 감성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것은 조금 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느냐. 네. 어쨌든 잘못됐잖아요. 대통령 네네. 부인께서 어떻게 네. 이거 조그마한 백이라도 어떻게 받아요 사인한테. 그럼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네. 왜 그걸 사과 못 하시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뭐 무슨 명품백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유, 박절. 매정하질 못해가지고 박절하질 못해서 그랬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거냐. 그럴 수 없잖아요. 최고위층에 있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받았으니 그 다음에 있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과 그 최소한의 법의식을 허무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저는 보수정당, 보수정치인들이 이걸 그냥 아유 뭐 더 문제 삼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또 얘기하면 대통령이- 저 김혜경 여사 저 버카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예? 초밥 얘기하고. 이사는 여기까지만.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가 사실 뭐 성역 없는 수사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과 다 맞지 않아서 아마 사람들이 더 갸웃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닐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신년 대담 이후에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A 단독 보도였고 아까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장 기자님은 네. 들리는 얘기가 있나요? 사실 오늘까지 기자들이 많이 쉬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제가 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등등 뭐 주변 기자들 취재를 했는데요. 네. 채널A 이 기자가 쓰면 거의 100% 맞다. 오. 예, 그런데 요즘 예, 그쪽으로 정보가 잘 예, 가고 예, 있다. 예. 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건 제가 전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틀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뭐 내일 정도에 뭐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도 이런 형식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사장단. 그다음에 뭐 보도국장, 보도국장단. 편집국장단, 그리고 뭐 정치부장단,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제 형식의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85개사나 되는 회사의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할 거냐. 네. 예.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렇죠. 성향별로 나눌 거냐? 어떻게 네.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청와대 영빈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큰 네. 테이블 놓고 다 하되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을 거냐. 여러 고민할 것들이 생기는군요. 예, 뭐 이런 등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네.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아니 신년 회견도 안 했는데 KBS하고 단독 그것도 녹화 대담을 하고 끝낸 건데 여기에서 일종의 매체들 전체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를 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서 해야 되냐,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매체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네. 판단을 미룬 회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평가를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 소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는 비공개라고 할지언정 만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하시면 좋죠. 네.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기자들 만나서 자유롭게 또 일문일답도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년 회견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 질문 가리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참모들이 뭐 이러저러한 질문들 뽑았을 때 그런 예상 질문 올리지 마라. 내가 묻는 대로 다 답변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아니 그러면 생방송으로 기자들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해서 나올 질문 안 나올 질문 다 털어놓고 했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형식을 뭐 미니 다큐가 뭡니까 신년에. 장 기자님. 그것도 1월 다 지나. 장 기자님. 네. 설 연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 혼내세요. 이제 네. 충분히 혼내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하다 보니, 보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운동권 청산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장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이 어느 정도 서브 프레임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셨던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돈봉투 사건 등 좀 부정 비리 이거 연루된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권 심판론을 뒤덮을 만한 메인 프레임이 될 것이냐? 큰 프레임이 될 수 네, 있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
586 운동권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운동권 청산론에 찬성하는데 나 누구 심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 또 민주당에서 그러면 586 이렇게 좀 문제가 된 분들 이제 공천 안 줘야지? 이래가지고 별로 출마를 안 해요. 그럼 누굴 심판할까? 그럼 누구 심판해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프레임이지 메인 프레임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총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당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 발언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장 선생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제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말씀을 훈훈하다. 좀 아니요, 줄이시네요? 아니 네. 뭐 명절도 안 끝났고.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여당은 내일부터 5일 동안 공천 면접에 네.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내부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정말로 그 윤심 공천이나 네. 뭐 용산 인사들의 텃밭 공천이 가능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들 역시 좀 험지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인 건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쉽게 호락호락하게 네. 그 용산이나 아니면 용산 참모들이 자기 원하는 지역구를 받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쉬워 드리고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공천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갖고 네. 이기는 공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천의 뭐 비판을 받든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든 아니면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들 이렇게 컷오프하고 탈락시켜도 되나 이런 비판을 받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 기여도 15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공천을 확실히 본인 의도대로 할 것 같다. 그래서 과연 면접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용산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 어떻게 주도권을 될까요? 완전히 뺏겨가지고 네. 어떻게 간섭하거나 관여할 만한 그 방법과 주도권은 수단이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갖고 왔다. 네, 그리고 이철규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죠, 이철규 위원장. 신년 대담에서도 아유 공천과 선거는 당에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 분리를 시켰다. 비대위원장이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갈등이 깊어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깊이 공감한다.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야 한다. 공천 못 받아요? 이정도 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 제가 관한 이 공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네. 확인을 했는데 세모인 것 같고요. 아직 모른다. 예, 결과에 따라서 저 후폭풍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 실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라 네. 큰 틀에서 놓고 어떤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 단수 공천을 받든 전략 공천을 받든 뭐 이런 등등의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네.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내일 부산에서 이제 네. 정치 행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해낼지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궁금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은 어떤 건가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말씀드리면 네. 부산에서 회견을 하고 그 장소가 일제 강제동원 관련된 기념관 앞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광주로 가서 네. 5.18 묘역 참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순서대로 지역 일정이 쭉 있다고 하고요. 네. 오늘 뭐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센 메시지 사실상 이제 그 선거 출마의 의미를 담은 그렇죠. 입장을 밝힌 비장한 건데 메시지더군요.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그 주류는 네.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반기지 않는다. 일단 조국 전 장관 뭐 신당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이 됐든 조금 정치적 부담이 있다. 네.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히 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는 어렵고 아마도 통합형 비례정당에 포함돼서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정당들도 불편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형으로 갔을 때. 예, 왜냐하면 서로 이제 나눠야 될 지분이 네. 있는데 그 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문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정당의 꼴을 갖춰서 네. 총합 비례정당으로 갈 가능성 뭐 그 그림을 가능성도 그리고 있고 있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소속 지역구 출마 가능성 무소속? 얘기도 아, 나오고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출마의 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네. 안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로직을 정하고 판단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거기까지는 같고. 아니고. 예,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했을 경우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까? 혹여 투표율이 떨어져서 네. 민주당에게 어려움, 뭐 합리적인 중도층이 조국 교수 출마에 대해서 마뜩치 않게 생각해서 나 투표장 안 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5% 이상은 돼야 투표율이 그래야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잡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 10% 정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출마로 투표율이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예측하면은 네.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고요. 그러겠죠. 비례연합정당에서도 조국 장관을 안 껴줄 것 쉽지 않을 같아요. 것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조국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5개 뭐 시도당 금방 만들 거예요. 워낙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 정당 투표에서 한 3% 얻어서 본인 비례 이번까지 당선시킬 목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법률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2심에서도 2년 받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사과는 본인이 15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억울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네. 좀 양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가야 할 곳은 네. 법정이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하기 전에 네. 장 기자님이 아까 그 투표율 55% 이상이면 민주당의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상 근거가 투표율이 높으면 네. 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건 네.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주장인 거죠. 민주당 제가 오늘 인터뷰한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중도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네. 뭐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요새는 또 달라요. 투표율이 올라도 양쪽이 다 서로 불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봐야 확인할 수 돼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이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준석 뭐 이낙연 이 얘기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은데 취재 엄청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 장설정 소장 장윤선 기자님이었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